예, 디지털 경제 6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을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역방향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공용된 공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란 것은 역에서 그죠? 역에서 여러분들이 갈 방향의 열차를 탈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어떤 그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플랫폼을 형성을 시켜주면은 결국 그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그 옵션을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옵션을 선택. 이제 지금 디지털화는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특히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언택트, 그죠? 언택트의 중요성이 이제 컨택트보다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컨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어떤 미디어가 매체가 이러한 컨택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그 어떤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매체가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러한 그 어떤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러한 환경들 디지털 인바이러먼트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플랫폼이다 이거죠. 플랫폼이다. 작게는 개인 간의 어떤 단순한 커넥션을 위한 플랫폼도 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를 위한 그죠? 비즈니스를 위한 플랫폼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그 어떤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이 디지털 문명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커넥트 할 수 있는 세상을 커넥트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술을 가져야만 생존한다면은 그것은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한 기술이 유용화되었을 때 자기 자신들의 기술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요구받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뭔가를 어떤 그 수요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없다면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하나의 취미생활밖에 안 되겠죠. 그쵸?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디지털 세상이 많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아날로그가 되던 그런 시대였던 시대는 디지털된 그 프로그램을 짠다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크게 아날로그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쵸? 뭐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뭐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게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뭐 조금 영향력이 있을 뿐 보통의 어떤 다른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어떤 세계에서는요,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크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necessity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디지털로 가지고 커넥션이 되어 있을 때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그것에서는 이제 이 연결하는 이제 그런 커넥터들 그죠? 이러한 커넥터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머징하고 있는 거죠.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란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디지털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디지털화된 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또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하나의 개체로서 충분히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옵션들을 제공한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워킹할 수 있게, 그죠? 이렇게 또 연결 또 이렇게 오퍼레이트 해주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디지털 어떤 프로세스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의 그 영역은 뭐 우리가 전자상거래 영역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을 위한 또 플랫폼이 있겠죠. 전문가들을 위한 플랫폼이라서 전문가들보다 더 전문가가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든 게 있고, 이 전문가들이 또 뭐냐, 일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있고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판구이 집에 갔다, 그죠? 철판구이 집에 가면 보통 앞에 큰 철판이 있고, 그 철판 앞으로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요리사, 셰프나 마스터에게 적어주세요, 적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마스터가 자기들 거를 이렇게 꺼집어내고,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요리를 갖다가, 그죠? 근데 그 요리를 할 때의 이제 그 철판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플랫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죠? 플랫폼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요리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플랫폼을 형성시켜주는 프로세스들이 된다, 그죠? 뭐 데이터 프로세스든 뭐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퍼블리셔든 뭐 어쨌든 플랫폼을 형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그죠? 자,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의 여러분들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플랫폼의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게 지금 큰 화두죠, 그죠? 특히 지금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 된 시대에 있어서 뭔가를 사람들이 언택트 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버린다면은 사회는 돌아가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던 패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죠? 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단절됐다 하더라도 이걸 빨리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자초되는 거죠, 그죠? 기관이 배가 기관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다가 이 기관이 고장이 났다, 무슨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연료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는 연료를 넣었다는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빨리 돌려야 되죠. 돌리지 않으면 기관이 서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표류하게 되고, 그죠? 방향을 잃고 결국은 이제 자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외부 환경이란 것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듯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일단 안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냥 그게 견디려면 뭔가 추진력을 갖고 배가 나가듯이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 그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언택트 시대에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가치가 상승되고 있고요. 이것 없이는 거의 지금 이제 이 사회 자체가 돌아가지 못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컨택트 시대에서 대면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는 굉장히 크래시가 되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역으로 뭡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러한 곳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언택트일수록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챕터 1에서는 recent trend in the digital economy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cent trend가 바로 이런 이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가 이제 어떤 것이라는 거,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리하게끔 제가 자극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they have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for major digital corporation이죠. 그래서 major digital corporation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존, 그 다음에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베이 같은 거죠. 그죠? 이러한 회사들은 주요한 디지털 코퍼레이션입니다. 모두가 언택트화된 사이버상에서의 디지털화된 어떤 정보 처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한 그런 코퍼레이션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러한 그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이베이 같은 데서는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뭐가 코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 아주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마존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입점하거나, 그죠? 입점하거나, 그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또 전자상거래를 갖다가 하면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주고, 그죠? 거기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런 브랜드 네임을 빌려서 하니까 더욱더 릴라이블하고, 그죠? 신뢰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뭡니까? 수많은 비지터들, 수많은 바이어들이 거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지나가는 바이어들 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상품에 대해서 어트랙티브하고 또 이 바이어들을 어트랙션 해야 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플랫폼이 좋죠. 거기는 사려고 들어오는 수억억, 수십억의 어떤 그 커스터머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커스터머 파인딩에 대한, 그죠? 고객 발견에 대한 이런 부담이 아무래도 적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키워드 매칭이나 키워드 서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알리바바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알리바바에서 알리바바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알리바바 같으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그게 옵션이 있습니다. 뭐 1년에 그 회사들이 내는 회원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원제들이 나누어져 있고 물론 프리도 있지만 뭐 프리는 거의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프리를 이렇게 자꾸 선호하는데 그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분명한 그 하나의 그 진리죠. 그죠? 내가 일정한 비용을 들이면 그 비용만큼의 아웃컴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러한 아웃컴을 줬을 때 이 커스터머들이 그 아웃컴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아웃컴을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그러한 이제 비용 없이 프리로 했다면은 그만큼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아웃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물론 또 다른 자기의 능력이 있다면 굳이 페이어블한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만큼의 어떤 그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계속 그 바이어들의 어떤 물건을 매칭시키려고 셀러들의 물건을 바이어들과 매칭시키려고 끊임없이 중간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죠? 뭐 전화도 걸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성사율과 뭐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어떤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도 이제 페이스북 애드버타이즈먼트 구글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페이스북 자체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 자체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디지털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이 광고주가 되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뭡니까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검색 소위 말하는 포털들이 있죠. SNS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제 포털들의 어떤 애드버타이즈먼트 방법은 비딩 방법입니다. 비딩 방법이란 것은 거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순위, 즉 검색에서의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검색했다 이거죠. 키워드로 검색했다. 그 검색에서 제일 위의 순위에 오르기 위한 경매를 하는 거죠. 비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딩 가격을 수시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1,000원을 한번 클릭할 때 1,000원을 갖다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1순위 올라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그럼 1,100원을 하겠다 하면 1,100원을 비딩한 사람이 1순위에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죠? 극히, 그죠? 극히, 적은 사람들의 어떤, 광고만을 커스터머들이, 그죠? 그 위에, 제일 위에 노출된 것만, 그죠? 커스터머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달리, 알리바바, 페이스북 같은 데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데서의 키워드 애드버타이즈먼트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하나를 갖다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펜디의 가방을 구글에 쳤습니다. 그럼 구글은 그것을 그대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의 성별.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그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구글 서비스를 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성향은 어떤 거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키워드로 광고를 검색하고 이 사람의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소비하는 시간은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거고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죠. 인사이트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뭐란 걸 내가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 정보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쓴 키워드에 따라서 그게 관련된 또 셀러가 자기가 이러한 타겟층을 한 그러한 이제 포지셔닝을 한 그러한 상품들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 이거는 소위 이야기한 비딩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에 있는 기업들이 크게 뭐 안 해도 크게 자기가 비딩을 하면서까지 그 상위 노출을 안 해도 자기 커스터머들에게 아주 골고루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그것이 우리가 비딩 광고와 이러한 키워드 광고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키워드 광고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찾는 사람에게 이 광고를 해달라고만 하면은 그건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것도 또 상품 간 또 컨플릭트가 있겠죠. 컴피티션이 있겠죠. 그죠? 있지만 우리가 비딩 광고만큼 또 그렇게 이렇게 극소수에게만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비딩 광고에서는 그 물건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그 상품이 1, 2, 3, 4 순위의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 한계는 뭡니까? 일단은 사러 온 사람들에게만 노출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커스터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는 극히 작다는 거죠. 그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커스터머는 내가 비딩을 제일 위에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물론 이제 비딩을 갖다가 제일 위에 안 하면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죠? 자기를 광고할 수 있는. 그죠? 이건 참 불합리한 거죠. 그렇지만 키워드 광고는 거기에 위에 높여 있고 낮게 있고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쨌든 키워드로 상품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치면 그 사람에게는 광고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또 이렇게 어떤 상품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비슷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경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경우도 키워드 광고는 그 물건을 꼭 살려고 들어온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노출되지만 미안합니다. 키워드 광고가 아니라 비딩 광고는 키워드 광고는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도 광고를 보내서 한 번쯤 그냥 이렇게 관심 정도로 가지고 본 사람들에게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잠재, 포텐셜한, 그죠? 포텐셜한 그러한 바이어들, 잠재 고객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possibility를 갖다가, 그죠? 어떤 그 성공 확률을 갖다가 인크리스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도 역시 어떤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뭡니까?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코어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죠? 이렇게 이러한 major digital corporation such as Amazon, 알리바바, 페이스북, and eBay 같은 데서도 훨씬 더 지금 강조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것들이요, 디지털리하게 어떤 데 또 이게 되냐면 여기 밑에 여기 이쪽에서 웅크타드에서의 보고서에는 as well as for those 이러한 사람들 또 하게도 적용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큰 비즈니스 모델로요.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회사들이냐면 those that are supporting digitally enabled sector죠. 자, 그래서 디지털하게 디지털이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분야들이죠. 분야를 제공하는, 그죠? 이러한 이제 회사들에게도 굉장히, 뭡니까? 우버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디 추잉이라든지, 에어비앤비, 요런 데. 이제 보통 우버라든지 디디라든지 요런 데가 이제 보통 어떤 데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거죠. 그게 요런 데죠. 요런 데 또 물론 뭐 어떻게 합니까? 앱을 제공해 가지고 커스터머들을 모으게 되죠. 이거 한 예죠. 그죠? 한 예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디디는 중국의 우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이러한 뭡니까? 디지털 플랫폼, 그죠? 이 적용되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죠? 이러한 예들도, 그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냐면, 디지털하게, 디지털이 가능한 섹터들, 그죠? 가능한 섹터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회사들, 그죠? 이러한 회사들에게도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그죠? 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요 두 개의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설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플랫폼이 centered business, 플랫폼이 중심이 된 이러한 플랫폼이 중심이 된 이러한 비즈니스들은,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것이 이제 major advantage, 아주 주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위. 이 advantage라는 것은 우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위. advantag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뭡니까? 장점을 가진 이런 뜻이 되겠죠. In a data-driven economy. 그죠? 데이터로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들은 뭐냐면 이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들은 항상 이 데이터로 가지고 예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디텍트가 쉽습니다. 디텍트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easy detect 합니다. 그래서 그 디텍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가지고 데이터가 그냥 나타나는 거야. 데이터 자체가 진실이니까요. 그죠?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실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어떤 추상적인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진짜로 이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 그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분석만 제대로 된다면 그대로 라이브한 거죠. 라이브하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이브하다. 이거는 바로 라이브한 것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latform centered business have a major advantage in the data driven economy다. 이렇게 되죠. 그죠? 특히 이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고객 관리도 더욱더 좋아지고, 그죠? 더 편해지고 정확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어떤 우리가 타겟을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센트럴 비즈니스가 보통 어떤 것이냐면요. as both intermediary, 중개업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는 infrastructure, 어떤 기관을 제공하는, 기관 산업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 모두에게서, 그죠? 어떤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아예 그 기반 자체를,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infrastructure는 대충 어떤 걸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도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전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게 깔아주는 거죠. 말 그대로 깔아주는 거,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infrastructure라고 그러고, intermediary 하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거, 그죠? 그 중개에서 블로케이지 하는 거,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포지션도 된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치를 점하냐면 to record and extract all data.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위치냐면은 record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정보를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업자들 보세요. LG니 또 뭡니까? SK니 있죠? 이분들은 전부 다 정보를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고 하면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통해서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내는 많은 어떤 정보들, 그죠? 이런 정보들을 중간에서 intermediary 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거나, 그죠? 또는 그런 업들이 많죠. 정보 처리업, 그죠? 그럼 infrastructure, 그거는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깔아주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record하고 또는 extract는 추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related to online action. 맞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관련된, 그죠? 데이터들을 추출하거나 또는 기록하고, 그죠? and interactions. 그리고 상호작용합니다. among users of platform. 그리고 플랫폼에 있는 어떤 사용자들과 interaction, 사용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 플랫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전자상거래 하면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interaction입니다. 서로 상호 의사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사교환과 그다음에 행동들, 온라인 행동들. 문제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쿠팡을 샀다. 그럼 쿠팡도 플랫폼이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입점이 되겠죠. 그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쿠팡에다가 어떻게 컴플레인 제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제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자상거래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갖다가 자기네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죠. 확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데이터를 갖다가 record하고 and extract of data.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 그죠? 어떤 데이터입니까? related to online action and interactions. action이나 또는 interaction, 상호작용이나 또는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서 among uses of platform, 플랫폼의 사용자들 간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을 형성하는 이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죠. 메이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들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레코드하고 익스트랙트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이런 것들을 뭐랍니까? 메이저 어드밴티지라 합니다. 메이저 어드밴티지가 우리가 뭐 advantage라고 하는데요. 메이저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이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플랫폼 센터 비즈니스다 이러다. 플랫폼 센터. 그래서 플랫폼 중심의 어떤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과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게 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시험 같은 거를 칠 때 하나의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게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이코노미,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것은 it's a newly emerging business sector입니다. 그죠? which will overwhelming in the near future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새로이 나타났지만 in the near future.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세계 경제를 overwhelming, 그죠? 그것을 아주 주도하는 그러한 섹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향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를 테스트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잘 들어야지, 이게 나중에 해서 비디오 클립을 배속으로 돌린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답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야기 속에 지금 답이 있는 거지, 이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cannot find answer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 클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원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거 디지털 이코노미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하는 이유는 이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그 전환은 무슨 전환이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스 to new economy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로의 어떤 전환이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next generation economy입니다. 차세대 이코노미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different, diverse language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core concept은 바로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새롭게 정립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죠?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것이 잘 정립되어 있는 지금 선두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어떤 언어로 배우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모르는 세컨드리한 랭귀지로 바꾸어 가지고 해버리면 그것이 사실상의 원래의 의미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그리고 또 그것도 공식력이 있는 뭐 웅크타드라든지 웅크타드는 세계 무역 협의 기구죠. 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엔에서 어떤 공식적인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데피니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단 이제 원어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림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게 그냥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 아주 클럼지한 이러한 그 공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초점을 바로 잡아 가지고 그걸 오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디지털 플랫폼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떤 기업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어드밴티지를 갖는 이유는 어떤 것이고 또 이러한 플랫폼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어떤 비즈니스들이 어떤 것이 있고 발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비즈니스들은 왜 이러한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우버 같은 것도 아시죠? 카카오 택시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것이 왜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앱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데는 전자상거래,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데는 아까 이야기하는 우버나 디디 같은, 그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또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숙박업체, 그죠? 숙박업 체인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different platform, different business position이죠, 그죠? 다른 이제 각기 이제 다른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또 보면 the growth of digital platform is directly linked to their capacity,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is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linked to their capacity. 그들의 어떤 capacity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규모, 어떤 규모? to collect 어디? 그것을 수집하고 또는 analysis,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자료들을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 회사의 규모, 그다음 그 capacity, 그죠? 그러한 이제 규모에 연결되어 있다. 규모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죠? 뭐가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성장은 그게 달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예를 들어서 구글의 플랫폼, 그죠? 구글, 애마존 이런 것들의 플랫폼은 구글 같은 경우 우리가 쓰면은 엄청난 이용자들이 그 키워드를 씁니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그것을 컬렉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를 애널리시스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direct link to their capacity에 돼 있죠. 그죠? 그에 따라서 the growth of digital platform은 결정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나 their interest, 그 다음에 and behavior,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의 관심과 행동들은 greatly depend on, 그것은 아주 큰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How they monetize. monetize는 수익을 내다 이런 거죠. How they monetize data, these data to generate revenue. 자, revenue는 매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행동들, 그죠? 이러한 관심과 행동들은 아주 전적으로, greatly, 전적으로 depend on, 어디에 있다고? 달려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monetize, 그것을 수익으로 창출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뭐 하기 위해서? 매출을 내기 위한 수익으로 창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게 당연하다. 자, 결국은, 데이터의,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그 회사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능력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관심이, 그런 행동들은 이것은 그것들을 수익을 내고, 데이터들이 그들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익을 낸다. 뭐에 대한? 매출을 내는 이러한 데이터들로 가지고 수익을 내는데 달려 있다는 거죠. 그죠? 뭐가? 그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은 기업이란 것은 그것을 수익을 내려고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관심과 그들의 행동들은 모두 다 여기 수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그죠? 모노타이즈 하는데, 그죠? 또 모노타이즈 하는, 그런데 이제 달려있다. 그런데 내기 위한 것이다는 거죠. 그죠? 이거 무슨 취미생활이 아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굳이 이것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s highly uneven. geographically 하게, 지리적으로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의 발전은 매우 뭐냐면은, uneven하다. even은 우리가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uneven은 뭐냐면 불평등하다. 차이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차이가 크다. 그죠? 차이가 크다. 그죠? 이런 디벨롭먼트들은 차이가 크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격차죠. 디지털 불평등. 불평등이다. 어니븐하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at present 지금 the world is characterized by yawning gap. yawning gap은 이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between the underconnected and the hyper-digitalized countries yawning gap. 자, 요게 이제 보통,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요 글로벌은, 세상은요, 특정 지어 줍니다. 그죠? 뭐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자, underconnected. 지금 이제 아주 지금, 우리가 underconnected냐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선을 지금 놓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하고, 그죠? 또 어떤 나라들? 하이퍼 디지털라이즈다. 아주 고정도의 디지털이 되어 있는, 그죠? 이러한 나라들 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차이로 양분되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결국은 이런 야닝 갭이 크다는 거죠. 야닝 갭이. 그죠? 그래서 이제 크다. 크다. 우리가 하품을 해보세요. 하품을 하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입을 벌렸을 때. 그것이 이제 소위 하는 야닝 갭이 아닙니까? 그죠? 야닝 갭이 크다. 그래서 그 야닝 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야닝 갭이 크기 때문에, hyper digitalized 한, 이런, 뭡니까? country들하고, 그 다음에 underconnected 한, 그죠?
이러한 컨트리들하고가 뚜렷하게 구별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For example,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우리가 이걸 이제 LDC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후진국을 이야기합니다. 최빈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ast developed country는 우리가 최빈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CD 그죠? 이 최빈국들은 그죠? 최빈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1 in 5 5명 중에 1명이 uses the internet as compared with 4 out of 5 in developed country. 여기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죠? 선진국에서는 5명 중에 4명이 인터넷을 쓰는 거에 비교돼서 그죠? as compared with 비교해서 그죠? 어떻게 5명 중에 1명만 uses the internet을 쓴다 이거죠. 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것을 1명만 쓴다 이렇게 되죠. 그 정도다. 그 정도의 갭이 크죠. 그죠? 그 정도의 갭이 크다. 그래서 this is just one aspect of digital divide.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일면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디지털 디바이드는 그 디지털 격차를 이야기하죠. 그죠? 분리, 디지털 격차의 한 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areas, in other areas는 어떤 거냐면 뭐 such as capability for harnessing digital data and the frontier technology.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하니싱하고 그 capability 그 능력과 그리고 frontier technology에 대해서는 더 크다는 거죠. 그죠? 더 크다. 그거는 이제 더 크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겠죠. 뭐 기반 자체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둡니다. 자, 잘 파악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습니다.